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실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이 지금 일본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죠. 보통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커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출장을 가고 나면은 국내 정치권에서 혼란한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징커스인데 이번에는 워낙 그 관심이 여론이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좌파 진영 안에서는 큰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재명이 출장 중에 이재명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다는 결과가 보도가 됐죠.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강력한 이 반독재 투쟁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싸맬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마 지금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전전긍긍할 텐데 이 첫 번째는 당장 이 후유증입니다. 한미 회담 후유증이 그 트럼프에게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극찬 그리고 아첨으로 일관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오늘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한 발언, 북한을 좀 사나운 이웃 이런 식으로 했죠.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에서 이 원색적인 이 공격을 하는 그런 지금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 그리고 지금 또 한미 그 회담에서 무슨 합의문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고 온 거냐, 가서 극찬하고 아첨만 하고 온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후폭풍도 있을 것이고, 자,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은 바로 삼각 파도를 맞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지지율을 또 떨어뜨릴 그런 요소가 되고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생명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면은 이재명에게 닥칠 세 갈래 쓰나미가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쓰나미는 다름 아닌 바로 조국이죠. 웬일인지 뭐에 덜미가 잡혀 있는지 조국을 사면을 시켰습니다. 사면하고 복권까지 시켰죠. 그래서 지금 조국이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창 조국의 행보가 좌파 진영에서 강폭 행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보다 더 앞서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완전히 차기 대권을 겨냥한 듯한 그런 행보를 벌이고 있죠.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조국은 지금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하겠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겠다 해서 지방선거 때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금 이재명이 내놓은 인천 계양을도 있고 전재수가 내놓을 부산 전재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으로 가면서 내놓을 부산 그 북구도 있죠. 북갑인가요? 그런 곳에 출마를 한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조국당 소속들을 전부 다 전국의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키면서 특히 이 수도권과 여러 곳에서는 나눠먹기 민주당과 나눠먹기 공천을 해서 연합공천 형식으로 할 태세고 그 대신 호남에서는 진검승부를 벌이겠다. 호남에서는 연합공천을 안 해도 민주당하고 연합공천 안 해도 국민의힘이 당선되기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 호남에서 그 전에 총선 때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보다 더 앞섰죠. 그리고 담양 군수 선거도 이겼었죠. 그래서 호남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호남을 조국에게 탈환을 당하면은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국이
이 큰 쓰나미로 지금 이재명에게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조국은 지금 사면 복권이 된 후에 이 전국을 지금 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조국을 맹비난을 하고 있죠. 다시 돌아서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사면이 됐는데 이재명 지지율을 왜 깎아먹고 있느냐. 자숙하라. 이런 목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에게 이것이 쓰나미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조국이 문재인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영화까지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조국을 풀어놨더니 문재인까지 들썩인다. 그래서 친문이 또다시 좌파 분열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런 걱정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또 두 번째 쓰나미는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이 지원을 한 박찬대를 꺾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는 김어준이 있습니다. 정청래의 뒤에는 김어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갯딸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이재명을 추종을 하던 이제 이재명이 집권을 했으니까는 그 갯딸들을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더 세게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 갯딸들을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당대표 경선에서 65%의 지지를 받았죠.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갯딸이 중심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갯딸의 입맛에 맞도록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새로 출범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하는 갯딸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금 집권을 하고 나서도 갯딸의 핵심 기반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청래가 지금 좀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정청래도 하나의 쓰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이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공천권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 공천에 개입을 하는 것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정청래 쓰나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청래는 그때 페이스북에 왕관 착시 사진, 그때 경주에 가서 금관을 이렇게 뒤로 배경으로 해서 찍은 그 사진을 올려서 뭐 왕이 되고 싶다는 거냐, 왕놀이 하는 것이냐 이런 이재명 쪽의 비판을 받아서 그것을 삭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쓰나미는 이것은 이재명의 생명줄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데서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급감했는데 전화 면접을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갤럽 기준으로도 이미 50%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56% 나왔죠. 초기에 60% 중반 수준이었는데 10%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RS로 하는 그 대표적인 업체 리얼미터에서는 이미 5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51%.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에버리 리서치 8월 넷째 주 조사에서 지지율은 4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한 3주 사이에 10.3%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부정평가는 50.9%, 이것은 11.6%포인트가 상승한 건데 결국은 부정평가 50.9, 긍정평가 45.6,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버린 거죠. 부정평가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지지율보다. 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쏟아질 텐데, 자, 이재명은 이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판이 속행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의 인식이라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이 속마음은 최근에 그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 자, 국민의 전당대회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
일단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서 그렇다. 또 하나는 컨벤션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표집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전화응답에 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샘플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샘플이 많이 표집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 일각이 지금 50%가 넘었었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일각이 아니죠. 대다수죠. 근데 일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포장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된다. 골병 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 운영을 해 나가는 거냐 이렇게 싶지만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 다 다릅니다.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짐짓 태연한 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일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정치와 국정에서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된다. 자, 상황 인식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막 퍼주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인기를 끌려고 퍼주기를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 이것을 막 퍼주기를 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갤럽 기준으로 갤럽이 이재명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1위는 이 사면을 잘못했다. 조국하고 윤미향. 그리고 2위가 바로 이 소비 쿠폰 남발. 포퓰리즘입니다. 돈 퍼주기, 현금 퍼주기. 이게 이재명의 부정평가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10%가 그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는 인기를 끌려고 퍼주기를 하면은 막 퍼주기를 하면은 인기는 올라가겠지만은 골병이 된다. 그런데 자기가 인기를 올리려고 퍼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이 국민을 뭘로 아느냐. 15만 원 그 이상씩 이렇게 주고 무슨 당선 살해하는 것처럼 하고 그 부담은 나중에 후세대에게 돌아가는 그걸 다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난 겁니다. 역풍이 분 거죠. 그런데 본인이 무슨 퍼주기를 안 한 것처럼 국정을 생각을 해서 살림을 생각해서 나라 살림을 생각해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조세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느냐.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은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최근에 세금을 막 올리고 있죠. 세금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세금을 안 주면은 인기가 올라가겠지만은 세금을 안 걷으면은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는 국민이 안 좋아한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뭘 말하냐 하면 당장의 세금은 이 주식 양도세 과세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자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 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식 투자를 제약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런 포퓰리즘 돈 퍼주기 소비 쿠폰 무차별 발행 때 2차 발행도 하죠. 그런 거를 안 하면은 세금을 덜 걷어도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인기를 끌려고 소비 쿠폰을 무작정 발행을 하고 그 돈이 모자라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주식 문제뿐이 아니고 법인세도 다 올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세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하던 사람을 국세청장을 시키기도 했죠. 자 그런
본인의 행동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불과 취임 2달 만에 이제 허니문이 다 끝났다. 잔치는 끝났다. 그 이재명의 측근인 김영진이 그런 말을 했죠. 초창기 잔치는 벌써 끝나버렸다. 이제 허니문도 끝났다. 국민이 제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이 또 귀국을 하고 그러면 새로 전개되는 전국 흐름에서 이재명은 세계의 큰 쓰나미를 맞게 됐다. 하나는 조국, 두 번째는 정청래, 세 번째는 지지율 폭락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중국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